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골다공증 압박 골절이 흉요추에 생겨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불안정성 골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박 골절이 생기면 대부분 그 안전가려 이후에 증상이 좀 호전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웬만한 수술보다는 좀 수술이 크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도 경과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결핍을 동반한 흉요추의 골다공증 골절, 불안정성 채점 및 최소 침수 안정화, 이런 점수를 책정한다는 자체가 그 되게 객관적인 기준 자체를 마련하는 게 그 의사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점수화했고요. 이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 불안정성 점수, 특히나 신경장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한 논문입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대부분 휴식과 보조기 통한 보존적 관리로 치유가 되죠. 진행성 척추 붕괴, 골절 비유암 및 척수 압박,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골절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으면은 추후에 신경학적 결함과 보행 불가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 막는다면 크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방치하게 된다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은 신경결손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압박 골절의 불안정 징후를 평가하고 점수를 정량화해서 최소 침습 안정화 척추 성형술의 효능을 평가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재료 방법 보시면은 이 환자들은 4년에 걸쳐 정중성 감압, 그러니까 후궁 감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일단 척추 성형술과 결합된 안정 최소 침수 수술을 받았던 케이스 3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불안전 파열, 진공 사인, 후만증, 척수관 침범, 인대 손상, 여러 가지 다중 쐐기, 그리고 압박 골절 손실 50% 이상 이런 것들이고요. 했던 케이스인데 10mm로 24도 이상 후만증 있고 공기가 차 있고 25% 이상 척추관을 침범했고 하이트로스 척추체가 50% 이상 감소해서 세멘트 넣고 쭉 펴주는 수술이죠. 보기만 해도 조금 겁이 나죠. 이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추체성형술과 감압술을 시행했고요. 보통 이제 후만증과 이런 거 좀 펴주면서 추체성형술하고 양측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기둥, 그러니까 척추체가 3컬럼이라고 하는데 이 세기둥 모두에 손상이 있으면은 붕괴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중주와 후벽의 침범이 분류암 및 그 진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런 증거도 있고요. 이 진공 사인 자체가 척추 불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고 후만증 그리고 여러 가지 감압술이 필요한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통로 침범이 한 50% 통로 사이즈 안쪽이면은 뭐 추체성형술만 시행하는데, 그 침범이 50% 이상으로 많이 침범하게 된다면은 간접적인 감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뒤를 열어서 충분히 길을 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후방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 점수, 아까 7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이 되면 불안정성 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좀 참고하는 게 환자와 이제 수술 그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수술받은 환자가 통증 점수는 유의하게 개선돼서 마비도 개선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이제 신경학적 결선, 후만 변형의 진행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특히나 갑자기 더 나빠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국소 감압과 척추 성형술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 안정화는 대부분 노인 인구에 잘 견디는데, 이는 3가지 위험인자 이상 갖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서 수술하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좀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초기 단계에서 예후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면은 신경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옵션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보시면은 추체성형술은 압박골절 가운데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증상이 생긴다면 수술은 단순 추체성형술보다는 고정술이 동반된 수술까지 연장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체성형술을 받아도 신경이 눌릴 수 있으며 만약에 받지 않으면 척추체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척추체가 눌리는 경우에는 후궁감압과 내시경으로 인한
신경감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척추의 이제 압박골절이 신경을 눌릴지를 예상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골다공증 압박골절 가운데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케이스에서 불안정성 여부를 체크해가지고 수술 플랜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령 환자분들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장기적인 예후가 어떤지 미리 보호자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문헌이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